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입니다. 일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서 차곡차곡 월급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딸이 생긴 뒤에는 더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쉴 수 없었죠. 그러나 건강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저는 쓰러지고 말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게 되자 집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결국 저희는 집을 옮겨야만 했고 현재는 대출로 마련한 아내 명의의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내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할 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처럼 생활비를 주지 못하자 아내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집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가출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딸아이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와 이혼하려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딸을 키우고 싶은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 중에서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내 명의의 전셋집에서 아이와 살 수 있도록 제가 집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한 뒤에 딸을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아내 명의의 전셋집이 문제인데요.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라고 하셨는데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명의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의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네. 이 경우에 법원은 아내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통지하라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문제는 사연자님께서 그 전세금이 아내 명의의 대출로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예. 전세금을 양도받고자 하신다면 이 전세금 대출의 채무자 지위 역시 사연자님께서 이전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내에게 뭐 변제하라고 판결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건 또 금융기관도 같이 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대환 대출이라던가 대출 명의자 승계가 가능할지 그 전세금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건강 때문에 일을 쉬고 계셔서 걱정하고 계신데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하는데요. 네. 그 사연자님이 현재는 건강이 안 좋으시지만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고 또 함께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있고 또 자녀도 사연자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 상대방 역시 뭐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고 또 사연자님의 건강이 회복된다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따로 보조 양육자도 없어서 사연자님 혼자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시라면은 법원이 고려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공동 친권자로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아버지는 양육자 지정이 있어서 조금 불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실제로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육자를 지정할 때 그 현재의 양육 상황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는데요. 네. 사연자님도 지금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인 아버지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또 아이와 유대 관계 그리고 객관적인 양육 상황 등을 이제 입증하셔서 양육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은 아내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혼인 기간 중 사연자님의 기여가 있는 그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그 이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서 사실조회나 금융정보 제공 명령 신청, 그리고 재산 명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재산 내역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재산 조회해가지고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취득 사실을 이제 주소라던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었으나 알고 있지 못했던 상대방의 부동산이라던가 그 숨겨진 예금이라던가 보험, 주식, 또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도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아내는 사연자분이 아파서 일을 쉬고 있는데도 가족을 돌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법적으로 악의 유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사연자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아내분이 돌보지도 않고 갑자기 가출을 해서 전혀 돌봐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전문직이지만 현재 건강 상태 때문에 일을 쉬고 계신 상태세요. 아내분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출한 상태고 그래서 이혼을 원한 상태이신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전셋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전세 대출에 문제가 되는데 대환 대출이나 대출 승계가 사연자분한테 가능할지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사연자분과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자녀가 이제 원한다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정보 제공 명령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회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경래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